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독자의 아내로서 남편의 중독 때문에 많이 도박 중독이죠. 도박 중독 때문에 많이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고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만원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아니라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자주 모임을 갬블러스 어노니머스 G라고 하고요. 그 가족들 모임을 개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개만원 프로그램을 남편이 GA 모임을 9년 동안 나가는 동안 저는 개만원 모임을 9년 동안 나갔어요. 근데 그 개만원 모임이 두 군데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9년을 나갔어요.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남편이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재발이 된 후에는 그 옛날에 그 개만원 모임을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 모임이 하나도 없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9년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국 개만원 모임을 애틀란타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남편이 GA 모임을 만들고 제가 개만원 모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2년 차죠. 11년 하고 이제 지금 12년 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러는 건 어떤 그 학문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제가 경험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그런 얘기를 통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적인 개만원 모임하고 한국적인 개만원 모임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같이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그 문화적인 배경이든지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 미국 모임에서의 철학 그거를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 그 모임에서는 어떻게 한국 커뮤니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적인 걸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제 백그라운드고요. 그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통계를 봤냐면은 도박을 갖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도박을 하시는 문제성 도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체적인 도박 인구가 3% 정도 돼요. 그런데 호주는 각각의 코너마다 도박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배가 되는 6%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릴랜드나 이쪽이 근처는 어떤가 그러면서 제가 잠깐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이 메릴랜드라는 데가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굉장히 좁은 구역이고 그런데 비해서 이 카지노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이렇게 보니까 홀스슈 카지노, 럭키겟 카지노, 리조트가 있고 MGM이 있고 라이브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롤러파크, 레이스트랙도 있더라고요. 달마도 있더라고요. 오션다 카지노, 프레드릭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은데 그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메이하고 준 그러니까는 요번 금년에 5월과 6월 사이에 이 카지노 레브뉴가 약 14.1%가 두 달이 스트레이트로 14% 그러니까 14% 이상이 레브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인구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도박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은 보통 한국 통계로 잡으면은 한국의 도박 인구를 보통 9.4%로 잡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도박 인구가 9.4%라는 거는 한 사람의 도박하는 그거에는 보통 뭐 부모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뭐 애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사람의 도박 인구에 4사람의 가족이 보통 연결돼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니까는 50%의 사람들이
50%의 한국 사람들이 도박에 의해서 어떤 경우든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도박이라는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이 도박을 고쳐봐야겠다든가 이 도박하는 사람의 주위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뭐를 시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가족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족들이 이 고통을 갖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이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나,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어떻게 이 고통을 좀 감소하면서 사실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조금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좀 그거를 장기적으로 실천하신다면은 약간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화이트보드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로 가는 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다가 지금 내가 딴 길로 이렇게 빠졌어요. 옆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 길로 딱 가다가 이 오른길로 다시 가려면은 일단 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하고 스탑을 해야 돼요. 일단 스탑을 해서 이 길을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길이 아니면은 다시 돌아서 가는 게 맞잖아요. 돌아가는 길. 이거를 보통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이렇게 해서 돌아서 길을 꺾어야지만, 방향을 꺾어야지만 그게 맞는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회개라고 그냥 돌아갈 회자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그 가족 중에 도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일단 스탑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족 스탑을 해서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스탑을 하셔서 여기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마야 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스탑해서 지금 이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나 없나, 도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돌려야 될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내가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보통의 모든 가정이나 이런 데서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도박 중독자가 있으면은 모든 관심은 도박 중독자한테만 포커스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거를 갖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 더군다나 애들이 있을 경우는 애들까지도 쿡쿡 찌르면서 그 도박자의 기분이나 그 도박자의 행동을 갖다 컨트롤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스탑에서는 나를 보셔야 돼요. 나한테 집중하는 그거를 먼저 보시고 여기에서부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시작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 하지 말라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해라부터 할게요. 해야 할 일. 우선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단 도박이 질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토니가 말할 적에도 도박이 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병이라는 의미가 어떤 병인지, 그러니까 질환이라는 그거에 그 질환이 뭐냐면은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도박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같은 증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은 기침을 하고 콧물 흘리는 똑같은 증상을 가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박의 증세는 되게 비슷해요. 내가 어떤 그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가 이 병에 걸렸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지 뭐 거린이 병에 걸렸다든지 도박병의 증세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점점 악화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고, 그리고 중독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중독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의지가 없어? 왜 의지를 가지고 끊지를 못해?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가 아니에요. 중독은 이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는 거는 치료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병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대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이 병은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뭐 손을 끄면 발로 하고 절대로 도박을 못 고친다 그랬는데 요새는 심리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고 그리고 약도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도박병이라는 게 많이들 치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마시고 병이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하셔가지고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거를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쾌감 조절이기 때문에 쾌감을 조절하는 이 회로가 완전히 형성이 된 상태가 이 중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을 오래 걸리는 병이라는 거를 갖다가 또한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쾌감 회로가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이 잘못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회로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경력으로 이미 형성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이 쾌감의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이게 잘못된 사람이 걸릴 확률이 많은 병이 이 중독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도박 중독은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요새는 컴퓨터를 이용한 그 도박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는 리워드가 그때그때 와요. 이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쾌감이 빨리빨리 오는 거고 특히 이제 요새는 컴퓨터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오는 건데 이 회복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그 회복이 내가 도박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도박을 끊을 거야. 그래서 도박을 2, 3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박 안 했어라는 그거는 쾌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리워드가 빨리 오진 않아요. 내가 2, 3일 도박을 안 한 거가 막 기뻐서 막 그 도박을 할 때만큼 그게 빨리 안 오거든요. 훨씬 쾌감이 이쪽으로 와 있죠. 도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를 갖다가 생각하시고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병은 마라톤 같은 병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빨리빨리 고쳐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도박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 끝난 거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도박을 한 2, 3개월 안 했다, 1년 안 했다,
아우 이 사람 다 됐구나, 이제는 다 됐어.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또 금방 안 할 거라는 기대를 하시지도 마시고, 이게 꾸준히 가야 되는 마라톤병 같은 병이고, 그 당뇨나 이런 것처럼 항상 음식 조절하고 항상 약 먹고 항상 워치아웃 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는 걸 알고, 좀 마라톤 같은 그런 병이라고 치료는 오래 걸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에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첫째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는 도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박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도박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다가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편안해지는 상태. 그러다가 그 도박의 쾌감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게 회복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못하게 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하게부터 시작할 적에 거기에 어떤 리워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보상해주는, 그거에 다른 것에서 이 사람이 그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게 가족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마라톤 같은 거고, 이게 어떤 상태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걸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여기다 쓴 게 뭐냐면, 홀로 선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중독자를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재정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내 자신이 꼭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한테 모든 집중을 하지 마시고 꼭 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건강하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분이 뭐냐면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는 마라톤같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홀로선 자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만이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분에서는 도박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주로 집중을